그럼 잠시 코딩 파트에서 벗어나서 이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왜 나누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데이터를 준비했어요.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에서 독립변수 중에 BMI 하나만 이렇게 가져왔고요. 종속변수는 보험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X축, Y축에 이렇게 BMI와 보험료를 두고 임의의 데이터 포인트를 몇 개 찍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잘 시켜서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들면 뭐 이런 빨간 선과 같은 모델이 나올 거예요. 즉 각각의 BMI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위로 올려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예측값, 보험료에 대한 예측값이 되겠죠.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넣었던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두 정확하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가 학습 데이터만 잘 예측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데이터까지 잘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이런 주황색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만큼의 갭이 생기는 거죠. 실제 값은 이 정도인데 우리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이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했을 때 이만큼씩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새로운 데이터까지는 잘 예측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좀 나이브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학습 데이터 자체를 완벽하게 예측하지는 못하고 그냥 좀 심플하게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더니 새로운 데이터를 받았을 때 새로운 데이터 역시 완벽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이런 오류가 훨씬 더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델을 단순하게 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잘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항상 새로운 데이터에도 잘 작동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이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에도 잘 예측을 하는지까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모델을 다 만들어 놓고 디플로이까지 시킨 뒤에 만약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잘 못한다고 하면 기껏 디플로이까지 다 해놨던 걸 다시 빼가지고 뭐 모델을 또 업데이트해서 다시 디플로이를 하고 이런 불편한 과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평가까지 미리 해서 좀 더 안정적인 모델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입니다. 여기에서 테스트셋은 우리가 가진 이 데이터 중에 일부 이런 오렌지색 데이터를 따로 빼서 학습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이 모델링이 완전히 끝난 뒤에 얘네를 새로운 데이터로 가정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진 전체 데이터 중에 일부를 미리 따로 빼놨다가 얘를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인 것처럼 한번 넣어보겠다. 이런 목적인 거죠. 일반적으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비율은 트레인셋의 비중을 좀 더 높이 가져가고요. 6대 4부터 9대 1까지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보통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트레인셋에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6대 4 정도, 그러니까 트레인셋에 60%만 넣어도 기존 데이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셋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9대 1이나 8대 2처럼 트레인셋에 많은 비율을 할당해서 트레인셋이 좀 더 충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한 이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식으로 7대 3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죠. 여기 생략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트레인셋에다가 70%, 테스트셋에다가 30%를 넣었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위에 부분은 트레인셋, 아래 부분은 테스트셋으로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트레인 테스트셋을 나눌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트레인 테스트를 나누지 않고 랜덤으로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즉 랜덤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랜덤 샘플링을 활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지금 이 케이스에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데이터를 준비한 사람이 나이 순으로 이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 보험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다면 이렇게 순서대로 데이터를 나눌 경우에 트레인셋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만 들어가거나 혹은 보험비가 낮은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나눌 때 중요한 점은 이 두 데이터셋의 특성이 굉장히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그 특징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랜덤 샘플링을 사용하면 완전히 똑같은 특성을 가지진 않겠지만 데이터가 충분히 크다면 어느 정도 비슷한 특성을 가지도록 데이터를 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이 랜덤으로 나누어진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 데이터를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 두 개로 나누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데이터를 나눠줄 건데 바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나눠주게 됩니다.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나눠주는 건 사실 이 트레인 셋, 테스트 셋을 나누는 목적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어느 변수가 종속변수인지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컴퓨터가 알아서 그 종속변수가 뭔지는 알아내지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게 종속변수야 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나눌 때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도 함께 나눠줍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최종 데이터셋은 이 네 개의 데이터셋이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는 x로 표현하고 종속변수는 y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트레인셋인 x트레인,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테스트셋인 x테스트, 마찬가지로 y트레인, y테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하고 나면 우리는 이 x트레인과 y트레인을 사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이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이 x테스트를 새로운 데이터셋인 것처럼 한번 집어넣어서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 값이 실제 이 y테스트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이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예측을 하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다시 코딩 파트로 들어가서 이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